3% 확률 뚫은 원더골, 이강인 미친 왼발 리그앙 2경기 연속골 폭발 프랑스 현지, 광채 플레이 극찬, 플레이 분석.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위 왼발을 두고, 무자비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이강인은 24일, 한국 시간,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에 펼친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앙 2라운드에서 몽펠리에의 골망을 뒤흔들었다. 후반 37분 상대 페널티 박스 오른쪽 바깥에서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왼발로 처리해 골문 구석에 꽂았다. 이강인의 골 장면을 본 프랑스 매체, 막시푸드는 이강인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했다. 니어포스트로 절묘한 슈팅을 때려 몽펠리에에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 고 칭찬했다. 현지 언론의 평가처럼 이강인의 슈팅에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했다. 특히 골키퍼는 이강인의 슈팅 방향에 허를 찔린 듯 볼 궤적을 그냥 바라만 봤다. 이강인이 왼발로 먼 골대를 향해 감아찰 것으로 봤으나 니어포스트로 빨랫줄처럼 날아가 꽂혔다. 흡사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 위 장점을 보는 듯했다. 음바페는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골키퍼의 예측을 뒤집는 니어포스트 슈팅이 최대 강점이다. 지난 시즌 음바페와 호흡을 맞춘 이강인이 빠르게 흡수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강인을 향한 평가도 괜찮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후반 30여 분 동안 42번이 볼터치와 함께 92%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다. 키패스도 2차례에 달했다. 이를 통해 8.1점의 높은 평점을 받아 교체 투입된 선수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작부터 2경기 연속골이다. 이강인은 지난 주말 개막전에서도 번뜩였다. 르아브르 AC를 만난 새로운 시즌 첫 경기에서 2분 4초 만에 골망을 뒤흔들었다. 킥오프 직후 조금은 어수선할 때 홀로 집중력을 유지한 이강인은 미친 왼발 능력을 선보였다. 그때도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는 슈팅을 잘 보여줬다. 상대 진영 오른쪽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한 뒤 정확한 마무리까지 보여주는 차분함을 보여줬다. 이강인의 개막 축포는 리그앙 기록으로 남았다. 지난 2009년 마르세유 소속 마마두 니앙이 그르노브를 상대로 1분 42초 만에 넣은 것 이후 가장 빠른 리그 1개막 첫 골로 기록됐다. 이 골에 힘입어 파리 생제르맹은 르아브르를 4에서 1로 크게 제압했다. 개막전 활약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 직전 이강인을 조명했다.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 기억이 있는 몽펠리에가 상대라 이강인은 내겐 특별한 경기다. 지난 시즌 몽펠리에를 상대로 2골이나 넣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잘해서 팀이 이기도록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어 득점과 도움을 떠나 팀을 최대한 돕고 싶다. 기록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승리다. 공격 포인트가 아니어도 팀이 이기는데 도울 수 있다면 좋다. 나뿐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팀 승리를 생각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 덴벨레, 비티냐, 주앙 네베스, 워렌 자일의 에메리, 누노 멘데스, 윌리안 파초, 마르키뉴스, 아츠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의 선발 멤버가 뛰는 것을 보며 기회를 기다렸다. 파리 생제르맹은 시작 4분 만에 바르콜라의 오른발 슈팅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24분 아센시오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전반을 2에서 0으로 앞섰다. 후반 들어 본격적인 골잔치를 벌였다. 8분 바르콜라가 덴벨레의 크로스를 가볍게 골로 만들었고 측면 수비수인 하키미까지 득점 대열에 가세하며 4에서 0까지 쉽게 달아났다. 파리 생제르맹은 에메리의 골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뒤 이강인을 투입했다. 이강인은 교체 투입에 아쉬움을 득점으로 털었다. 후반 17분 우스만 덴벨레를 대신해 들어간 이강인은 20분 뒤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포를 선보이면서 팀의 6번째 마지막 득점을 책임졌다. 대단한 왼발 킥력을 재차 과시했다. 오른쪽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볼을 잡은 이강인은 슈팅 각도가 열리자 지체 없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왼발로 감아찰 것으로 보였던 장소였는데 이어 포스트로 낮게 깔리는 슈팅을 선택해 상대 골키퍼 허를 찔렀다. 실제로 골키퍼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이강인에게 실점했다. 짧은 출전이었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약 30여 분을 뛴 이강인은 패스와 슈팅으로 몽펠리에 수비진을 괴롭혔다. 2경기 연속골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합격점을 받은 지난 시즌 이상의 활약을 기대케 한다. 2. 김민재 못했잖아. 더 리우트 왜 판 거야? 모두 까기 인형. 작심 비판 나왔다. 미넨 결정 이해 불가. 또 다시 비판을 시작했다. 독일 매체 TZ는 24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미넨의 레전드인 로타어 마테우스는 마티아스 더 리우트를 판매한 바이에른 미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테우스는 나였다면 더 리우트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2년 동안 가장 안정적인 센터백이었으며 다요 우파메카노보다 더 꾸준했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민재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매우 부진했으며 에릭 다이어로는 분데스리가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우승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바이에른 미넨은 올여름 더 리우트를 메뉴에 판매했다. 그는 2022년 유벤투스를 떠나 바이에른 미넨에 합류한 뒤 나쁘지 않은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었다. 또한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신뢰를 얻고 다이어와 함께 주전 센터백으로 낙점받았다. 하지만 지난 시즌이 끝난 후 뱅상 콤파니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으며 입지가 흔들렸다. 이어서 콤파니 감독은 슈투트가르트의 왼발 센터백인 이토 히로키를 영입한 뒤 더 리우트를 전격 매각했다. 바이에른 미넨의 레전드인 마테우스는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더 리우트를 제외한 다른 센터백들을 꼬집으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김민재 역시 그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민재는 작년 여름 나폴리를 떠나 바이에른 미넨에 합류했다. 나폴리에서의 활약 덕분이었다. 그는 나폴리 합류 첫 시즌 만에 빠른 발과 지능적인 수비, 강력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주전 자리를 꿰찼다. 나폴리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다. 더불어 김민재는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았다. 이후 바이에른 미넨의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였지만 나폴리 시절에 비해 아쉬웠다. 시즌 초반에는 더 리우트와 우파메카노 같은 경쟁자들이 번갈아 부상을 당하며 15경기 연속 풀타임 소화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렇게 김민재의 주전 자리는 굳건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민재는 지난 1월 아시아 축구연맹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투엘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다이어를 데려왔는데 다이어는 이적과 동시에 투엘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김민재의 자리는 없었고 투엘 감독은 더 리우트와 다이어 조합을 선호했다. 벤치 신세로 전락한 김민재는 UCL 4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귀중한 선발 기회를 얻었지만 그답지 않은 치명적인 실책들로 이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바이에른 미넨은 1차전에서 비긴 뒤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패하며 탈락했다. 자연스레 김민재는 탈락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아쉬운 시즌을 보낸 김민재는 심기일전하여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많은 이적설이 나오며 거취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김민재 본인은 이곳에 남아 경쟁하고 싶다 라고 못 박았다. 한편 마테우스는 평소 바이에른 미넨과 관련해 잦은 비판을 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시즌 도중 김민재는 바이에른 미넨의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비판을 하는가 하면 투엘 감독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엘 감독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했다. 3. 폭행 혐의, 메뉴 떠나고 잉글랜드도 버린다. 자메이카 귀화 플러스 대표팀 승선 가능성. 메이슨 그린우드는 자메이카로 귀화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연 24일 한국 시간 그린우드는 스티브 맥클라렌 감독이 이끄는 자메이카 축구 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 자메이카 축구협회는 잉글랜드 축구협회 측에 접근해 일처리를 하고 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그린우드에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하지만 그린우드는 소송이 끝나고 복귀 후 한 차례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국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21세 이전에 A매치 4경기 이하 출전 기록을 보유 중인 선수는 귀화가 가능하다. A매치 1경기만 출전했던 그린우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아버지의 나라 자메이카를 대표해 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세유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사령탑 교체를 단행했다. 브라이튼에서 지도력을 입증한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마르세유는 데 제르비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보강에 착수했다. 당초 황희찬도 영입 후보였다. 데 제르비 감독이 그를 원했지만 울버햄튼의 반대로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그린우드가 마르세유 유니폼을 입었다. 그린우드는 2001년생 잉글랜드 출신 유망주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인 그는 2019에서 20시즌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의 신임을 얻어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얻었다. 해당 시즌 프리미어리그 31경기, 선발 12, 교체 19에 출전해 10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2년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영국 BBC는 그린우드가 성폭행 및 살해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맨유는 곧바로 그린우드에게 경기 출전 및 훈련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간이 흐른 뒤 그린우드에 대한 혐의가 취하됐고 소송은 끝났다. 이에 그린우드는 맨유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최종적으로 결별하게 됐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헤타페로 떠났다. 하지만 완전 이적이 아닌 임대였다. 그린우드는 오랜 기간 실전을 뛰지 못했음에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지난 시즌 최종 성적은 스페인 라리가 33경기 8골 6도움. 이에 힘입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여름 많은 팀들과 연결됐다. 최종 행선지는 마르세유였다. 등번호 10번을 달고 브레스트를 상대로 마르세유 공식 데뷔전을 치른 그린우드는 우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그리고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전반 31분에는 페널티킥으로 추가골까지 완성했다. 그린우드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최고의 데뷔전을 보여줬다. 부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린우드가 자메이카로 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우드는 폭행 논란 이후 영국 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 때문에 맨유에서도 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복귀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에 자메이카 대표팀에서 뛸 수도 있다.